자, 뉴욕엔 서울 시간이고요. 오늘 위클리 코믹스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슈들 정리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 컷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 통해서 또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트럼프 대통령 또 등장을 합니다. 흐뭇하게 웃고 있고요. 뭔가 밸브를 잠궈요. 그런데 저 멀리 이란 국기가 보이는 거 보니까 이 원유 얘기를 담고 있나 봅니다. 이 위원님, 이 그림 분석 들어가 볼까요? 네, 사실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송유관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 shut off valve라고 해갖고요. 그냥 그대로죠. 송유관을 잠그면서 하는 표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아주 그냥 만면에 웃음을 보이는 그림이 있겠고요. 오른쪽 이제 두 명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 만화 사파를 갖고도 누군지 다 찾아냈습니다. 가운데 인물은요, 알리 하메네이라고 이름이 좀 어렵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신정 일치 국가인 이란의 이슬람교 지도자로서요. 주요 국정 운영원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 지도자가 되겠고요. 1989년에 국가 지도자 운영회에 의해서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데 지금 벌써 30년째 그 권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30년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오른쪽은 이제 이란 대통령입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이 되겠는데요. 이란의 정치가이자 외교관 교수 출신이 되겠고요. 중도파 정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판별회의라고 공익판별회의 일원으로 활동했고요. 2013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서 8월에 취임했고요. 2년 전에 다시 한번 재선에도 성공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흐뭇하게 송유관을 잠그려는 표정이 있는 반면에 이란 최고자와 대통령은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째려보는 얼굴이 좀 기대됐는데요. 바로 이번 월요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란 석유 수출 금지 예외 조치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서 금수 조치가 제재가 나온 것은 작년 11월부터인데요. 그러나 몇몇 국가, 한 8개 국가는 특수성을 인정받아서 6개월 동안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됐고, 일본, 터키, 그리스, 대만, 이탈리아, 중국 등 8개 국가가 특수성을 인정받아서 6개월 동안 이제 예외를, 그래서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무난하게 연장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이고 중국도 다 예외가 없고, 모든 나라의 예외를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더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한다는 것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올라가던 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훅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그럼 이제 미국과 이란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핵무기가 역시 이란도 문제였죠. 그러다 보면 수년간 경제제가 이어지던 것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가 이제 거의 막판 시절인데요. 2016년 1월에 경제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란 관련 수출 관련 석유 건설 관련 그래서 대림사람이 그때 주가 올라갔던 기억 저도 그런 방송을 스튜디오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이란이 그래서 거의 1,000억 달러에 대한 규모의 동결됐던 해외 자산도 풀어주고 석유도 이제 원유 수출 다시 하게 해줬는데 대통령 선거 전부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이런 협상 말도 안 되는 거다 잘못될 거다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하는 말도 안 되고 손해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제 해제를 무력화할 것을 공언했고 그 협상 자체를 무효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작년 8월에 이제 공식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런 것을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예외로 제출하던 나라조차도 문제가 되니 딱 유가가 그렇지 않은 오르던 분위기에서 100만 배럴 정도가 하루에 생산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런 분이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워낙 지난주에 결정돼야 될 하반기 오페크 생산 물량도 이번에 또 3개월 후에 또 연장한다 그러면서 지금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죠. 트럼프의 웃음의 의미 뭘까요? 전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물론 겉으로는 유가가 너무 올라가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시면 계시겠지만 지금 원유 생산량 1위는 지금 사우디가 아니라 지금 바로 미국이거든요. 셰일가스를 바탕으로 유가 올라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텍사스 일대 그런 원유 생산 업체는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유를 직접 생산하고 취급하는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BP라든가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것은 당연히 호재에 인식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재미없던 것들이 유가 상승하면서
엑슨모빌 같은 건 주가가 나름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휘발유 가격 상승은 부담되지만 소비 지출 측면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에너지 수입국은 악재 인식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 나오면 굳이 주식이라는 게 어떤 재료가 나오면 굳이 호재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SO일 같은 정유회사 등 이런 회사들은 그나 뭐 종합 석유화학에서 일부는 유가 올라가는 거 호재로 인식할 수 있지만요. 전체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악재죠. 유가가 올라가고 휘발유 값이 올라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휘발유 값이 다시 올라가는데 뭐 좋다 할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주유소 사장이나 좋아하겠죠? 좋아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한국 전력이라든가요. 또 항공주, 해운회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직접탄을 맞는 거죠. 운송비가 부담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미국과 이란 이런 신경전, 특히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애꿎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오롯이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한테는 쉽게 해서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전체적으로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분위기를 보아하니 앞으로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종목들 말씀 주셨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들 잘 좀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했고요. 위원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